베트남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자 베트남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설을 철수 모든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릴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다급하게 삼성전자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있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소홀하게 한국 기업을 대하는 대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체 베트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작년 여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무더위에 코로나까지 겹쳐 자칫 잘못하면 공장 가동이 멈춰질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베트남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협력 업체 공장이 있는 베트남 북부 박민성과 박장성 내 공장 근로자들의 귀가를 막은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이 조치에 많은 베트남인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멈추기라도 하면 그 즉시 베트남 경제가 마비가 오기 때문에 내린 결정. 베트남 근무자들은 묵묵하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행동에 해외 언론사인 블룸버그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들의 실태를 고발했지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로 인한 폐쇄가 발생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감염을 막아야겠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게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1년 기준 베트남 GDP의 25%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다른 기업들과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성과를 거두었죠. 베트남에서 670억 달러 한화로 7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이익만 따져봤을 때 한화로 약 4조에 달하는 액수를 벌어들였죠. 베트남 전체 GDP가 2011년 기준 한화로 약 3,001조인데 거의 4분의 1이 삼성전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방민 생산법인 다영우옌 생산법인 호치민 가전복합단지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 등 4개의 법인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SEVT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견인했습니다. 한화로 약 29조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고 이익만 따져봤을 때 2조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죠. 당연히 베트남에선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한 고객이면서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삼성전자를 찾아와 제발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릅니다. 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삼성과 베트남. 그러나 그들의 밀월 관계에서 최근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 보인 탈한국 움직임 때문인데요. 부터 시작된 미세한 균열은 점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에 드나드는 것에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아시아나 항공 회항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노이 공항으로 향했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베트남의 갑작스러운 출입 거부로 인해 원래 목적지였던 하노이가 아닌 quang 성건동 공항에 도착한 곳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이제부터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 하노이로 오는 여객기는 번동공항으로 갈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 사전에 공식 통보도 없이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베트남 정부가 보인 기묘한 행동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를 꺼리게 만들었죠. 베트남은 4차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6월 백신 조달이 여의치 않자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국 백신 구매비를 기업들이 네덜란드 태도의 기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한국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베트남 정부의 불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10년 이상 베트남에서 교육하던 이들도 베트남의 일방적인 행동에 놀라며 한국에게 항상 따뜻했던 베트남의 돌변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죠.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방역 정책도 삼성전자 사업에 방해가 되었는데요. 입국 후 격리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리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 베트남은 해외 기업들에게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베트남 사업을 위해 들어온 한국인들은 졸지에 2주간 더 붙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 생산 차질을 빚은 삼성전자는 결국 베트남이 아닌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생산 물량을 열고 일관 생산 납기일에 맞춰 겨우 물량 수급을 봐줄 수 있었죠. 상승하는 베트남 기업 근무자의 임금 상승 역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었죠. 인도와 달리 베트남 공장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더 이상 공장을 증설하는 등 추가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인도는 삼성전자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인도 정부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핵심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영업을 하며 반도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만 TSMC는 인도 뉴델리에 75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놓고 인도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로 이전할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고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시설을 한국이지요. 한국인들을 채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최근 삼성전자는 평택에 추가 공장을 짓기로 결정 기존 시설보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기존 평택 공장보다 1.57호의 큰 규모로 클린룸 규모는 축구장 면적을 5개 크기로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죠. 완공 시기에 맞춰 채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건비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싼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던 베트남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가동률 저하 위험도 겪어야 하기에 한국으로의 복귀 카드를 전자는 심각하게 고려한 것이죠. 과거 미국 테일러식 공정이 결정되기 전 삼성전자는 한국 부지도 물색하고 있으며 적절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한국에 추가 공장을 짓겠다는 발언을 했기에 베트남 공장 철수는 허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을 삼성전자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베트남 관리들을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을 다시 찾으며 삼성전자 마음 달래기 나섰죠. 진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 베트남 지사를 방문 현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극찬을 보내며 삼성이 LA부터 Z까지 투자를 확대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준비하겠다며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공장 부지를 찾고 있는 삼성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공장 투자를 위한 최적의 부지를 찾는데 정부가 나서겠다며 삼성에 투자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6천억 규모 발전 프로젝트까지 베트남 정부에서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모습을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민 동남쪽 23거리에 위치한 온계화력 발전 프로젝트에 삼성물산이 참여 가스 터빈과 스팀 터빈을 비롯해 각종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이들이 삼성전자의 이전 움직임에 화들짝 놀라 삼성을 챙기려고 하는 곳이죠. 베트남을 배제한 미래 전략을 생각하던 삼성은 베트남이 다시 삼성을 챙겨주자 베트남에 남는 것이 이득인지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지 개선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삼성은 어느 선택을 하게 될까요? 총리도 긴장하게 만드는 삼성전자의 위협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베트남이 한국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